자, 이번 단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단어인데, 일단 이거를 한번 먼저 한번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을 떠올려야 되는 게 맞고 2차 함수 하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인데 bc라고 쓰네요. bx 플러스 c다. 이런 형태로 떠올리는 게 맞죠. 얘들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는 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지금 봤을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차이는 봐봐. y 대신에 지금 0이 대입된 식이다라는 거 보여? 오, 그러면 뭐냐면 y가 0일 때 사실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식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y가 0일 때 x의 값, 이거 뭐 구하는 식이야? x 절편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무엇을 구하는 식이다? x 절편을 구하는 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행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편하죠.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 절편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내용 그 요약되어 있는 거를 한 번만 한번 뭐 개념을 듣고 이거 두 번째 수업이니까 이거 한 번만 정리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요. 됐어?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이렇게 x축과 뭐 아래로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소리야. 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이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이거를 접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그럼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는 만나지 않는 그림이 된다. 이렇게요. 또는 만약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다면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소리죠. 됐어, 얘들아?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사실은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x축 그랬지. 너네 이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해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 y는 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지. 그리고 y는 0 이거 x축이죠. x축과의 교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교점은 연립방정식이야. 여기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 되죠. 그래서 이거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즉 X축도 직선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차 함수와 직선이 위치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2번 보시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1번은요. 뭐냐면 직선이 뭐냐면 X축이 되는 거야. 이차 함수와 X축이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본 거고, 요번에는 직선을 축이 아닌 일반적인 직선을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도 사실 1번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일단, 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교점.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요거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역시 암기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거를 꼭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 이해가 됐어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거 이해가 됐어도 암기가 된지 한번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차 방정식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는 뭐지? 이차함수의 관계는 뭐지? 이차 방정식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암기가 됐는지 자가 테스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도 마찬가지. 야,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사실 두 그래프가 되겠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좌표는 두 그래프 식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거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구해. 그럼 우리는 뭘 떠올리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내가 이차 함수의 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 아, 교점을 생각해?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대입법 쓴 거예요. y 대신 이거 대입한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 식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연립해서 즉 y를 소거했을 때 나오는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요 d라고 하면 잡아. D가 만약에 0보다 커,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 된다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 해를 하나 갖는다. 그러면 두 그래프, 여기서는 2차 함수하고 직선 되겠죠?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쌤이 언젠가 얘기해줬나? 곡선과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사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허근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수인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리고 사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요것만 하나 기억하고 갈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냐면, 최대값은 함수값 중에서 최대값을 말하는 거고, 최소값은 함수값에서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다. 요 정도만 알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쌤 생각하기에는 요거 교과 정복하기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를 내줄게. 이게 왜냐하면 곡점의 좌표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숙제를 내주고 선생님 바로 유형 익히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표 문제 500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X 절편이 이거다, 두 개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사실 이거 함수식을 구해도 좋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라는 소리니까요. 이걸 대입해서, y 대신에 0을,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시고, 요 점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구나. 이 점을 지난다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니은을 연립해서 a, b 의 값을 구하셔도 좋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 2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선생님 어쨌든 얘가 x 절편이 마이너스 3, 2인 2차 함수의 식은 내가 어떻게 꾸밀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소리니까요. 보이십니까? y 대신 0 넣었을 때 이렇게.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요 2차 함수식에서 2차 함수가 이다라고 밝혔죠?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전개하면 A하고 B의 값 훨씬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느껴? 그래서 y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그래서 사실 요게 A 값하고 B의 값을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그치? 방법 2가.
그치? 그래서 X절편 이렇게 해서 함수식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세요. 선생님 방법 1보다 방법 2을 추천드립니다. 자, 50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교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이거 이미, 저는 완벽하게 암기했어요. 그럼 선생님 막바로 이렇게 식 써도 되겠죠. 교점의 좌표 구하는 식 이렇게요. 그래서 그 이창희 계수가 음수니까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식을 정리할 거고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x에 대한 1차항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0이다. 됐죠?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5다. 교점의 x좌표야. 그러면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빨라.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는 사람, 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A분의 C였죠.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값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 2차 계수가 1이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었겠지? 내가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들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마.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 A하고 B의 값.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해놓은 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얘들아 이거는 원리, 이 연두색 풀이는 원리가 되겠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건 공식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 원리를 공식화해 놓은 거. 근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앞으로 계산을 뭐 많이 할 일이 있으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꼭 다시 떠올려 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50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x축과 교점, 즉 x절편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y 대신에 0을 대입해야지. 이렇게요. 그리고 이 식이 이쁘게 정리가 되는지 봐. x에 대한 2창, x에 대한 1창, x에 대한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려면 d가 0보다 커야 한다야. 이어야 한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b의 물론 이거 짝수 근의 공식 판별 써도 돼요. 4분의 d. 1창의 개수가 지금 짝수지.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k.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 이게 전체가 c에 해당하는 거죠. c 마이너스 c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요. 그 실제로 이거는 그냥 K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아니고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해 구하시면 되겠어요. 511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거 마찬가지 두 그래프가 만나? 즉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그래서 그냥 y를 소거하여 이렇게 식을 만든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 이렇게 이항에서 능형꼴로 식을 정리한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서 D가 0보다 커야 된다. 물론 여기서도 2차, 지금 보세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 짝수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이어야 한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죠. B'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A 값의 범위 구하고 문제에서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려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답 내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대표 문제 풀 때 잠깐 스탑하고 답까지 내고 그러고 넘어가. 자, 그 다음에
5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 오, 접하는구나. 그럼 얘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건데 접해? 오,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소리구나. 직선 이거에 사실 근데 얘들아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 어떻게 해? 나 뭘 어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봐.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래. 그러면 이 조건을 먼저 보는 거지. 아, 두 직선이 평행함으로 A의 값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X 플러스 B. 아,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음, 접하니까 연립방정식에 해. 2차 함수의 식, 그리고 1차 함수의 식, y소거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정리한, 이항에서 정리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래서 는 0이다. 그래서 접하려면 여기에서 d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d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B 프라임이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A, C에 해당하는 게 이거는 0이요. 그래서 B의 값 뭐 암산도 되겠구먼. 네.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517번 잠깐만 517번? 517번 그 점 3,2를 지나고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y-2는 기울기 몰러 x-3 이렇게요. 잠깐만. 아, 이거 니네 안 배운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구하는 거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헐랭랭랭랭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Sorry. 수정하겠습니다. 자, 내가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 점 3,2를 지남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 대신에 1을 x 대신에 3을 대입해. 그래서 잘 봐야 얘들아. n이 마이너스 3m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y는 지금 미지수를 하나라도 덜 쓰면 좋거든요. 그러면 n 대신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접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실 518번은 얘들아, 518번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A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맞거든요? 근데 현재 이 식에서는 A의 값에 관계없이 봐봐. A가 지금 A에 대한 또 2차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얘는 좀 문자가 많이 들어가서 섞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내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얘도 역시 연립 방정식의 해 이렇게 만들어. 연립 방정식의 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 이거 마이너스 m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도 분배가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x에 대한 1창, 그 다음 나머지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 모두 상수항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했으니 d가 0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사실 b가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m 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c c 뭐 이렇게 쓰는 게 예쁜가? 네, 여튼 가 0이어야 합니다. 됐니 얘들아?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식을 정리해. 그 다음에 얘가 한 줄 나올 건데 이 한 줄씩 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식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이야. 여기서 이제 A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힌트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차함수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x의 값의 범위는 실수, 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릴 때부터 약속이 된 바였어.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x는 수 전체를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들아 이거를 좌표 평면이 나타낼 때는 그 실수에 대해서야 실수. 왜냐면 우리가 허수까지 수로 확장이 났기 때문에 아, 얘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거든요. 음. X 이런 범위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즉 어쨌든 2차 함수다. 그럼 2차 함수에서 얘들아 잘 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라 그랬거든. 꼭지점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꼭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이렇게요. 그래서 x-2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를 괄호 바깥으로 빼낼 때는 2를 분배받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아이고야 색깔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얘를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x 꼭지좌표 2,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리고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다. 실제로 내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몇 가지를 그래프에 꼭 넣으라 그랬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 위볼 또는 아볼. 이게 두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 y 절편 정도는 나타내야 된다. 실제로 y 절편 뭐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사실 뭐 최대값, 최소값은 중요한 게 y 절편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반영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면 x는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잘 봐야 되라.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눈곱이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포함하죠. x가 마이너스 2 이상 1은 여기 있겠지. 1 이하. 요 구간에서요. 그럼 이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요 일부분, 요 보라보라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내가 최대값은 함수값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거 꼭 언급하라 했어. x가 얼마에서 보라보라만 봐. 여기에서는 x 얼마일 때 얘가 최소값 같습니까? y가 최소가 되는 거. x가 1일 때 y가 최소값 가져요. 그러면 x는 1에서 최소값, y의 최소값이야. 최소값 얼마 된다?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x가 1일 때 최소값이요.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한 거야. 그치? 그럼 x 대신 1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 되는구나. 자, 그러면 X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색을 쓸까? 하늘하늘? 비슷한 것 같은데? 자, 하늘하늘. 자, X 값을 보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4에서는 자, 그러면 X가 1 이상 하늘색으로 덮어볼게요. 4. 야, 이거 대칭이 맞는다면 몰라. 4. 이렇게요. 4 이하. 시커멓게 칠해줘야 되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도 여기 일부분 말한다. 듣죠?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 함수값, 즉 y값의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어. x 얼마에서 최소값 같습니까? 그래프 확인해. 네, 꼭지점에서요. x2에서 최소값 같겠죠. 그래서 최소값, 그때 최소값, 꼭지점에 y좌표니까 마이너스 3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근데 또 있어? 저런. 근데 얘들아, 4 이상 7 이하에서 그랬거든요. 7. 어쨌든 이 연두 범위에서. 그러면 요 연두 범위에서는 x 얼마에서 최소값 갖겠습니까? 네, x4에서 최소값 가져요. 그래서 x는 4에서 최소값. 역시 이거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요 함수식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4 대입하면 2의 제곱, 4, 2, 8, 8 빼기 3, 5 이렇게 갔네요. 그래서 R은 5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차 함수요.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지? 자, 이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넣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22번이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차 함수에서 최소값을, 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x값의 범위가 안 나왔지. 여기 a값의 범위는 x값의 범위가 아니야. 그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아, x는 실수 전체구나. 그리고 얘들아, 특별한 말이 없어. 근데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런 상태가 될 건데, 아, 얘는 실수 x 전체, 이 그래프 전체에서 어디에서 최고값을 가자? 꼭점의 좌표요. 꼭점의 좌표에서 최소값 같고 최대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꼭 꼭점의 좌표 얻어내기 위해서 표준형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4a 제곱 빼기 4a 제곱 쓸게요. 그래서 x-2a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그래서 사실 얘는 x가 꼭지점 2a에서 최소값 갖는다예요. 됐어? 그러면 자, 최소값 fa라고 하자 그랬거든요. 요거 최소값 fa를 갖는다야.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니까 이 FA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 FA라는 식을 내가 정리했더니 이게 a에 대한 다시 이차 함수식이 됐지. 그러면 이거 다시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다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대신 이거 표준용으로 바꿔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잘 봐. 그래프를 그릴 때 말이죠, 얘들아. 가로축이 A축이 되는 거고 세로축을 FA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제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값이 3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무조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분배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얘 뭐래? 자, 얘 마이너스 2분의 1의 얘는 역수가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플러스 4x입니다. 사실 이게 선생님 저는 계산 되게 잘하는데요. 그럼 플러스 4x가 삐져나오는데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얘 역수를 곱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알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곱해야지만이 플러스 똑같은 식이 되니까. 역수란 곱했을 때 1이 되는 두 수. 가 있을 때 한 수를 다루면서 역수라고 한다. 그래서 역수를 마이너스 2x한테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더하고 빼고 괄호 닫아. 그래서 k는 어차피 그 괄호 안에 넣을 필요조차 없었던 애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고요. 마이너스 4는 괄호 바깥으로 나가면 플러스 2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선생님 이거 근데 꼭지점의 좌표 못 구하는데요? 그치. 왜냐면은 x가 마이너스 그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나오는데 y좌표 모르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내가 이제 꼭점의 좌표 몰라? 그럼 축의 방정식이라도 이렇게 날려. 써. x는 마이너스 2. 꼭점의 좌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거는 위볼인지 아볼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밝히시면 되겠어요.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럼 x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그랬는데요. 잘 봐. 그 대칭으로 봤을 때 x 마이너스 2 아니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여기 있어. 그럼 x는 2는 어디 있을까? 사실 얘하고 얘 간격 사이가 지금 2거든요. 그치? 근데 x는 4는 이 간격의 2배 간격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2배 간격 2배 간격 이렇게 있어야 돼. 이 간격의 2배 거리만큼. 그래서 여기에
x는 4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됐어. 하늘색 구간에서 어디에서 최대값 가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갖는 거야. 됐어? 그럼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가자. 선생님 이거 여기 꼭점이 좌표니까요. 꼭점의 y 좌표가 최대값 되겠죠? 최대값 갖게 되므로 2 플러스 k가 3이 된다는 소리야. 즉 k는 1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 얘는 어디서 최소값 가자? 네, x4에서요. 그래서 x4에서 최소값 갖는데 x 대신 4 대입해. 표준형에다가 x 대신 4 대입하면 664, 6, 36. 그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k 값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5 최소값 마이너스 15 갖는다. 이런 식으로요. 됐지? 그래서 내가 꼭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모르면 대칭 축이라도 그려서 정확하게 이 간격을 생각해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5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의 오메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함수식을 일단 보세요. 선생님, 이거 함수요? 4차 함수인데요? 말도 안 돼. 우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다. 그치? 근데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하면 이 함수식이 y는 저 위쪽에다 적을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요. y가 t에 대한 이차함수식으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변수가 바뀌어. 맨 처음에 문제에서는 변수가 x하고 y였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변수가 t하고 y로 바뀌는 거야.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하튼 일단 내가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했을 때 잘 봐야 되라. 이 t는 x에는 이차 함수식인데요. 지금 변수가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얘가 t가 x에 대한 이차 함수야? 그럼 나 이거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이 정도 암산은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러면 얘 잘 봐. 선생님, 이거는 가로축이 x축이고요. 세로축이 t축인 이렇게 좌표표면이 생성이 될 거고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할 때는 y값이 별로, 아니 y 절편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 느껴지시죠, 얘들아? 여하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x가 지금 실수 전체가 아니고 마이너스 1 이상,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 하늘색 보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들아 잘 봐. 얘는 이 t의 값은요. 어디에서 최소값, 어디에서 최대값 가죠? x 마이너스 1에서 t의 최소값 얼마? t는 최소값 얼마 가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을 갖는다야. 그 다음에 x 1에서 최대값 얼마 가자? t는 최대값 1 대입하면 3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얘들아 여기서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t의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이다를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범위 쓸 수 있죠. 선생님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봐봐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치환한 거에서 끝나지 않아. 변수가 t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 t가 실수 전체 범위가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t의 값이 저렇게 범위가 제한된 범위로 주어지는구나. 여하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이야. y의 최대값. 그래서 이게 뭐 x와 y에 대한 함수식인지 아니면 t와 y에 대한 함수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y가 최대값, y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y는 t에 대한 이차함수식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때요. 가로축이 t축 이거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 세로축이 y축이 된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 될 거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됐지? 그러면 t의 값 범위가 아까 마이너스 1 그랬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3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1보다 가까이 있겠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 꼭점을 좌표해서 저 마이너스 1보다는 훨씬 가깝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얘는 t가 얼마에서 최대값 가게 될까? 보여? 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가져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에서 y의 최대값, y는 최대값 얼마 갖는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 돼요. 그래서 여기 정답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보여? 치환했을 때 t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내야지만이 이따가 y가 t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 변수 t에 대한 범위를 잡아서 t가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으니 이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으라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됐죠?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530번은 지금 선생님 다른데요? 근데 2차식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x 있잖아요. 간단한 식이 아니고 그 얘를 t라고 하는 게 식 쓸 때 나을 거야. 그 라 하자 하고 시작하세요. 이거 역시 두 단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 됐지? 한번 해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유형 10번하고 유형 11번인데요. 몇 개 남았냐? 자, 그 실수일 때 이런 조건. 실수다. 이런 조건. 어, 자, 이거 사실 부정 방정식하고 비슷한데 이건 방정식은 아니야. 이 다항식에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요. 실수 나오면 실수? 실수? 나오면 실수의 성질 되게 중요한 성질 생각해야 된다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Y가 실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요 항 두 개를 2로 분배하면 이렇게 될 거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더하고 빼야 돼. 그래야지 위의 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뭐 괄호는 필요 없는데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더하고 뺐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18 해야지 위의 식하고 똑같은 식 된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이렇게 항 3개만 이용해서 x-3의 제곱이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도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산수 놓치면 안 돼. 얘는 괄호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18.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만 남겠네요. 맞아? 그럼 잘 봐. 야, x, y가 실수일 때 그랬거든요. 당연히 x 마이너스 3과 y 플러스 2도 실수 맞죠? 실수이므로 얘네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당연히 2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여기 뒤에 마이너스 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에서 좌변에 4를 빼? 그럼 우변 똑같이 4를 빼야지.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항식은 봐봐. 여기서 이 다항식은 내가 정리한 게 이거란 말이야. 이 다항식의 값이 4,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 다항식의 최소값은 사실 최소값만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기에는 53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532번? 이게 510, 시험이 왜 해주냐면요. 자, 이 당시, 지금 좀 이상해. 마이너스로, 그럼 마이너스로 분배해야 돼.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y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로 분배해. 그럼 마이너스 4y로 분배가 될 거고,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뭐 관계가 없는 애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은 분배받으면 얘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얘도 분배받으면 플러스 4로 나올 거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10 더하기 5에서 15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왜 해줬냐면 잘 봐. 실수 실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2도 실수.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들 잘 봐. 마이너스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영한테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0. 근데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영한테는 마이너스를 곱해봤자 0인데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 합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요 다항식하고 똑같은 형태를 만들려면 더하기 15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좌변에다가 더하기 15를 해. 또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기 15를 해.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 식 값 자체가 15보다 봐봐. 이 식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다항식의 값이었거든요. 이 다항식의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 다항식은 어떤 값을 가져? 최대값 같겠죠. 그래서 최대값 C를 갖는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어? 그래서 최대값 얼마를 가져? 15를 갖는다. 근데 이거 그때 X의 값 얼마? 당연히 얘네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일 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긋고 할게요. 답. 칸이 너무 없네. x가 마이너스 1, y가 2일 때에서 이 다항식은 최대값 15를 갖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x는 모일 때, y는 모일 때 이렇게 찍어줬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한 거야. 됐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533번은 그 XYZ 실수가 3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완전제곱 3개가 나오리라는 거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3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그랬는데요. 자, 일단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미지수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어? 미지수를 줄여. 됐니 얘들아? 근데 선생님 이 식은요. x는 하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y는 하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보이냐? 근데 뭐는 하고 정리해야 됩니까? 얘들아 잘 봐. 지금 실수 x값의 범위가 나와 있지. 그럼 x를 살려야 되는 거야. y값의 범위 없잖아. y는 실제로 별말이 없으면 이거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전체,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범위가 지금 x값의 범위가 저렇게 좁게 주어져 있죠. 우리한테는 저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해서 얘를 대입할 거야. y는 이거니까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될 거라서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고 1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이 값이 x에 대한 2차 함수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칠 겁니다. 플러스 4x, 필요한 상수 플러스 4 이렇게요. 그래서 3,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로 분배받아서 마이너스 12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잘 봐. 얘는 가로축이 x축 되는 건 맞아. 근데 세로축이 사실 x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세로축을 뭐라고 쓰기엔 좀 애매하지. 그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이 꼭점의 좌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아, 너무 평범한데? 너무 넙대대한데?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하튼 대칭도 아닌데 이걸 어쩌? 자, x가 마이너스 3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3이 근데 얘들아 잠깐 마이너스 3하고 0이 있을 때 0이 지금 여기 정해져 있죠. 0 여기 있죠. 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거리보다 더 짧게 끊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끊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얘는 x 얼마에서 최대값 갖겠어? 네, x 0에서요. x 0에서 최대값 갖겠죠?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신 0 대입하면 4, 3, 12, 18 갖게 되는 거고요. 꼭점에 잡혀서 최소값 갖겠죠. x-2에서 최소값 6을 갖는다. 이렇게요. 그치? 자, 그 다음에는요. 양수 xy니까 이거는 뭐든 상관없는데 양수면 0보다 크다, y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실 거고요. 537번은 좀 힌트를 줄까? 이거 엑시전 2차 방정식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으면 선생님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나요? 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a 제곱이 된다. 그럼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의 최소값 그렸는데요. 최소값에 필이 꽂히면 안 되고 나 이식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치?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되지. 알파 베타 대신에 4a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a 플러스 1. 그러면 이 다항식의 곱이 a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바뀌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대표 문제 538번은요. 우리 얼마 전에 수스테스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다. 두 점 CD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라. 여기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래프 위의 점인 C하고 D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길의 최대값 구하라 했는데요. 얘가 지금 꼭점의 좌표가 0,9잖아. 여기다 표기해놔. 0,9. 일단 찍고 시작해. 아, 축의 방정식이 Y축이네. 그러면 대칭이야. C하고 D가 지금 서로 대칭인 위치에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길의 최대값 그랬는데 어쨌든 점의 좌표, 이야기의 주인공인 C하고 D의 좌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점 C는 Y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만만한 콩떡이지. 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므로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X좌표, Y좌표가 다 나와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니네가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M, 이렇게요. 이라 하자. 그러면 지금 봐봐. 대칭축이 Y축이야. 그치? 그래서 대칭축이 Y축이므로 그럼 D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단 여기에서 M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m, y좌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9 표기해놨어. 야, 이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러면 a, b하고 dc의 길이는 2m이 되겠죠. m 빼기 마이너스 m.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m 되는 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그 다음에 DA하고 CB의 길이가 같을 거다. Y좌표 되겠죠? 점 C 또는 D의 Y좌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의 둘레 길이 내가 L이라고 하면요. 이 L이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가로, 세로 더한 거 두 배다 이렇게요. 그래서 칸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적는데요. 이러면 L은 M에 대한 이차 함수식 되는 거죠. 보이냐? 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분배해서 표준형 고쳐서 작업 블라블라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m이 0번 이거 m하고 가로축 m 세로축 l인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m이 어디에서 최대값 갖는지 m이 지금 0보다 크거든요, 얘들아. m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완성은 해드릴게요. 이거 그래프를 어디다 그릴 거냐면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 저 이 위로 끌고 와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꼭점이 1, 4분면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로 M축, 세로 L축, 꼭지점의 좌표 1, 16, 위로 볼록. 근데 지금 M이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M이 0보다 크다 뻥 뚫어야 돼. 여기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근데 사실 얘는 최대값밖에 못 구하는 거. 그럼 M 어디에서 최대값 갖는 거야? M1에서 최대값 얼마 갖는다? 최대값 16을 갖는다. 그래서 이 직사각의 둘레 길의 최대값은 16이 된다. 이렇게요. 됐죠? 단위 없이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에 연연히 할 게 아니고 니네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각각 문제에서 여기는 최대 넓이 540번 보면 최대 넓이 단면의 최대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랬는데요. 단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넓이를 구하는 식. 전체 지금 541번도 전체 우리의 최대 넓이 그랬는데요. 우리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와야 되고요. 542번도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랬는데 밭의 넓이 구하는 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됐죠? 543번은 질문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질문은 나중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